앵커 그리고 우성무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마감한 글로벌 시장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어제에 이어서 이날까지도 큰 폭의 조정을 이어갔습니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살갗으로 다가올수록 더욱더 시장 심리는 어두워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날 하락으로 인해서 9월 28일 이후로 지수는 최저치까지 다시 밀려났습니다. 마감가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1% 넘게 1.4%의 조정을 받았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1.5% 이상 조정의 내외권에서 머무르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존스 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가가 고가가 되면서 전강 후약의 패턴으로 점점 더 저점을 낮추는 모습, 어제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다는 부분은 22 쪽에서 실망감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월 회의가 간밤에 열렸었는데 시장이 예상한 대로 부양책 규모 발표가 됐습니다. 자산 매입 기간이 2017년 3월로 연장이 됐고요. 예금 금리 역시 마이너스로 인하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또 기대했었던 자산 매입 그 확대까지는 발표가 되지 않았었고 기준금리도 조정이 되지 않으면서 시장은 다소 실망한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 초반에는 유로화가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띄었고요. 이 부분은 뉴욕 증시의 투자 심리에 긍정적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이날 발표가 됐었던 지표들도 대체로 좋지가 못했습니다. 이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늘어난 모습을 보였었고요. ISM 비제조업 PMI 지수 그리고 서비스 PMI 지수 모두 예상보다 부진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사그라들 만도 한데요. 이날 있었던 옐런 의장의 연설이 다시 한번 우려감을 키웠습니다. 옐런 의장은 전날에 이어서 이날까지도 연설에서 미국 경제가 상당폭 개선되고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는 곧 12월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키웠다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ECB 실망감으로 인해서 유로화가 강세를 띄었던 것, 장 후반 들어서 재차 달러 강세가 짙어진 모습이었고요. 이 때문에 지수는 점차 낙폭을 키우며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17,500선을 하회하면서 거래를 마감 짓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날 2,100선 하회한 이후에 이날은 2,050선을 재차 밑도는 양상 이어졌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장 후반 들어서 더욱더 낙폭이 커졌고요. 이날 전 섹터 내렸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그리고 유가 반등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섹터들 2% 넘게 조정받았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조정받으면서 나스닥 지수도 시장 대비 선전하지 못한 양상이었는데요. 바이오테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3.4%의 조정을 받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 일제히 낙폭을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큰 낙폭 5,037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감 짓고 있습니다. 이날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 전날과 악재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들 외신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의 연설이 이어졌는데요. 옐런 의장은 다시 한번 미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평가하면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CNBC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옐런 의장은 상하원 합동경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10월 이후에 나온 경제 지표들은 고용시장이 개선될 것이라는 연준의 이 전망에 부합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옐런 의장은 고용시장이 연준의 완전 고용에 근접하고 있고 향후 몇 년간은 더욱더 개선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도 장기 인플레이션이 기대적인 합리적인 수준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2%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날의 발언을 다시 한번 되풀이했습니다. 이 고용과 물가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요소인데요. 옐런 의장이 이날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해 낙관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욱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시간으로 이 오늘 밤에 발표되는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도 개선됐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따라서 12월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유럽중앙은행, 이 ECB는 간밤 추가 부양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부양책 규모가 예상보다 실망스러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가디언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European stocks slide after ECB dashes hopes of major QE expansion.
현지 시간으로 어제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ECB는 통화정책회의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선 ECB는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2017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마이너스 0.2%를 기록하고 있는 금리를 마이너스 0.3%로 인하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 기준금리와 하루짜리 대출금리를 뜻하는 한계 대출금리는 현재 0.05%와 0.3%로 동결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자산 매입 규모도 현재 월 600억 유로 매입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시장은 ECB가 자산 매입 규모를 늘리는 더욱 과감한 정책을 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1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되고 또 양적 완화 기간이 늘어난 것은 너무 소극적인 부양책이라는 실망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다양한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다는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신 통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저희가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로 다시 연결합니다. 어이젠커 우성무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종목별 움직임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28개 종목이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가장 크게 내렸던 쪽은 보험주를 포함해서 에너지 관련 종목들, 또 엔터주, 금융주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월마트와 제너럴 일렉트릭스, 소매 판매와 제조 종목 두 종목만이 시장 대비 선전했습니다. 네, 하락률 상위 종목 다시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러블러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투자 의견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보고서 영향에 따라서 이날 3%나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었고요. 전날 장 마감 후에 배당금 상향 인상 소식을 발표했었던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실적 기대감이 크지 않습니다. 이날 장에서 2.9%의 조정을 받았었고요. 아울러서 나이키와 골드만삭스그룹, JP 모건 체이스 대부분의 종목들이 2%에서 1%가량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월마트는 0.7% 선전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제너럴 일렉트릭스도 유럽 쪽에서 계약이 체결됐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강보합권 마감했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전 섹터 하락했습니다. 전날에 이어서 조정폭 컸고요. 그 전날에 가장 크게 밀렸던 에너지 업종 지수는 이날 장에서도 추가적으로 2% 밀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형주 내에서 가장 좋지 못했던 쪽은 보시다시피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였는데요. 2% 넘게 2.2%에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IT와 금융주, 반도체 소재까지 일제히 밀렸습니다. 이날 특징주 확인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내에서 선전했던 종목 아바고 테크놀로지 보실 텐데요. 싱가포르 기반의 반도체 칩 기업이면서 애플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날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성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수익성이 전년보다 38%나 83%나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매출도 같은 기간 16% 급증했습니다. IT 기기 기반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향후 기대감도 높여졌고요. 이날 9% 급등 양상 나타내면서 장중 고점 14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에너지주들은 일제히 또 밀렸습니다. 유가가 이날 장에서 반등에 나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관련 추이에 대한 투자 심리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이날 오펙 쪽에서 오펙 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을 제안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감산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을 뿐더러 앞으로 유가 계속해서 저유가 추이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좋지 못한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엑소모빌과 쉐브론 텍사코, QEP 리소시스 모두 1% 조정이었고요. 사우스 웨스트 에너지는 7%, 체사피크 에너지 11% 급락 현상 이어졌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에 대한 내용은 외신통에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통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 업체 맥도날드입니다. 최근 유럽연합 EU가 다국적 기업들의 이 탈세 혐의를 조사에 나섰는데요. 이날에는 맥도날드의 탈세 혐의를 조사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EU hits McDonald's with full-blown tax investigation.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맥도날드가 룩셈부르크 정부로부터 부당한 세금 혜택을 받은 의혹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맥도날드가 룩셈부르크 정부와 또 미국 정부의 법인세 면제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른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맥도날드는 유럽과 러시아로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받고 있지만 2009년부터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2013년에만 2억 5천만 유로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맥도날드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유럽의 세법과 규정을 준수했다면서 조사가 순조롭게 끝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치권에서는 EU 집행위원회가 유독 미국 기업들만을 공격 타깃으로 삼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덧붙였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맥도날드의 주가는 0.3%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미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크로거입니다. 이날 크로거가 지난 분기 우수한 실적과 함께 올해 전체 순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도 4%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소식 역시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Kroger lifts outlook again as profit rises.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크로거는 지난 분기 주당 순이익이 43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예상치와 또 지난해 같은 기간 수치보다도 개선된 양호한 순이익이 발표가 된 것인데요. 함께 발표된 매출 역시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매출은 25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문가 예상에는 소폭 못 미쳤지만 여전히 우수한 매출 결과가 나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크로거는 올해 전망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먼저 올해 전체 매출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에 제시했던 4에서 5% 사이에서 5%와 5.2% 사이로 올려 잡았는데요. 전반적인 미국 경제가 개선되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소매업체 쪽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슈퍼마켓 분야에서는 크로거가 월등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크로거의 주가는 4.72%,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신 통해서 종목 주요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유럽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아울러 알아보겠습니다. 어이제거가 전해집니다. 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ECB 통화정책회의 전후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기대감은 곧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주요국 증시들은 일제히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ECB 회의에서 부양책은 시장이 기대했던 정도의 딱 그 정도에만 미치는 모습이었었고요. 자산 매입 규모를 확대하지도 또 이와 더불어서 기준금리 인하 소식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유로화는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각국 주요국 증시 2%에서 3% 조정을 받았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이날 2.27% 하락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3.6%, 프랑스 까크 지수도 4,700선까지 내려앉으면서 3%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이날 장에서 달러 약세 영향 받았고요. 배럴당 2.9% 오르면서 41달러 8센트에 상승하며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금값 역시 달러 약세 영향을 받으면서 온스당 1,061달러 20센트까지 올라섰습니다. 곡물 가격 다시 한번 반등 줬고요. 옥수수 가격은 1% 넘게 오르면서 부샬당 3달러 70센트까지 올라서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루 만에 좀 조정을 받았고요. 0.8% 하락하면서 677포인트 선 거래 마쳤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는 금리 인상 우려감에 다시금 급등하는 양상이 이어졌고요. BDI 발틱 운임 지수는 반락하면서 574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기준금리 인상 우려에 따라서 달러 강세가 나타났지만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에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폭은 줄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상으로 30전 오르면서 1164원 60전에 거래 마쳤고요. 간밤의 달러 흐름은 장 후반 들어서 다시금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99레벨대까지 다시 한번 내려앉은 모습이었었고요.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2.32% 전거래일보다 올라서며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유럽 증시 마감 상황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 올 들어서 지금 가장 추운 날씨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영하 지금 4도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낮에는 좀 영상권으로 다시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아침만 조금 더 좀 여러분 견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